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눈이 시릴 만큼 화창했던 오늘, 농촌은 풍요로운 수확으로 분주한 가을 휴일 하루를 보냈습니다. 청도에서는 감축제가 열려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변한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알날이 무르익은 벼는 1년 중 가장 많이 고개를 떨구었고 농민은 따가운 한여름 수고의 대가를 풍년으로 보답받았습니다. 태풍이 비켜가고 일조량이 많아 올해 벼 수확량은 10% 이상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시의 고장 청도답게 곳곳에 주렁주렁 탐스런 감이 열려 한바탕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주홍빛으로 물든 감을 직접 보고 따는 체험은 아이들에겐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가을이라서 날씨 너무 좋고 우리 애들이랑 같이 감 따는 이런 행사를 해서 너무 좋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그 형식적인 교과서에서 나오는 걸 탈피해가지고 직접 몸으로 체험하니까 땀도 흘리고 또 이렇게 농사 짓는 그 농부의 마음도 좀 알게 되는 거니까 아이한테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홍시, 단감, 반건시 등 종류도 다양한 감을 직접 맛보고 공판장 가격으로 살 수 있어 축제장은 그야말로 인산인해. 구경할 것도 많고요. 예, 따로 애들한테도 좋은 것 같아서 시중에보다는 좀 가격은 여기가 더 저렴하고. 감 풍년에다 나들이의 좋은 날씨 덕에 청도 반시축제엔 사흘 동안 15만 명이 몰려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곡식, 과일할 것 없이 풍년인 가을 휴일은 풍성한 수확과 축제의 흥겨움으로 넘실거렸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10월 30일 포항 나물릉 재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누리당 박명재 후보는 오늘 오천시장과 대송면 일대에서 유세전을 벌이며 힘 있는 여당 후보로 일하겠다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또 민주당 허대만 후보 측은 김한길 당대표가 지원에 나서 오천시장 등지를 돌며 젊고 능력 있는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고 통합진보당 박신영 후보도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며 유세전을 이어갔습니다. 인천에서 열리고 있는 제94회 전국체육대회 사흘째를 맞아 대구 경북은 상위권에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금까지 금메달 17개, 은메달 15, 동메달 18개를 획득해 득점 2,928점으로 부산, 인천, 경남에 이어 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금메달 27개, 은메달 18개, 동메달 39개를 따 득점 2,854점으로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법을 통해 해결하겠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소송이 2년 이상 길어지고 있다면 당사자는 심정이 어떨까요? 대구지방법원에 그런 사건이 수백 건 있다고 합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16 쿠데타 직후 예비 검속과 강제 연행, 구금 등 여러 인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한없이 늘어지는 소송 기일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1심 판결에만 평균 2년 이상 걸리고 개시조차 못한 소송도 많습니다. 그간에 이제 벌써 3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재판 진행 중에 내년 또 바뀌어버리면 다시 이제 판사들 다 인사이동돼버리고 또 다시 결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2년을 초과한 장기 미제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의 형사 장기 미제 사건은 지난 7월 말 현재 82건으로 지난해 말 33건에 비해 2.5배나 늘었습니다. 2008년 이후 최고치이고 관할이 더 넓은 부산법원보다도 2배 가까이 많습니다. 민사 장기 미제 사건도 168건이나 돼 지난 연말 125건보다 40여 건이나 늘어나 지난 2008년 이후 가장 많습니다. 다투면 선고 안 하고 재판 열지도 않고 2년씩 이렇게 뒀다가 자기가 가버리고. 대구지방법원은 이에 대해 휴직 등으로 판사 숫자가 줄어든 데다 통상임금 관련 소송 등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사건이 많아 장기 미제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이 늦어지면 판결이 나더라도 피해 구제의 효과는 반감되고 국민들이 신속하게 재판받을 기본 권리도 침해당하게 됩니다. 장기 미제 사건이 증가는 결국 소송 비용을 늘리고 당사자의 정신적 고통을 커지게 해 사법부를 불신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대구시가 과거 흙두름이 최대 도래지였던 달성습지의 위상 회복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곳을 철새들이 모여드는 생태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달성습지 하중도에 자란 풀을 제거해 모래톱을 조성하고 철새 먹이터도 만들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대구지방환경청과 달성군, 고령군 등과 함께 철새 먹이 공급 책임 구역을 정해서 내년 3월 말까지 콩 등 10톤가량의 먹이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가 부정승차 특별단속을 합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지하철 부정이용 단속 실적은 2,513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30%가 증가했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21일부터 30일까지 집중 단속을 하고 부정승차가 없어질 때까지 매월 1회씩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을 하는 등 상시단속 시스템을 가동할 방침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노동조합원 수가 늘고 노조 조직률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노동조합원 수는 178만 명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6만 명 늘었고 노조 조직률도 10.3%로 0.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상급단체별 조합원 비율은 한국노총이 45.5%, 민주노총 33.9%고 상급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노조원은 19.7%였습니다. 고등학생 숫자가 줄면서 지난 10년간 대학교 학생 정원도 무려 10만 명이 반강제로 감축이 됐습니다. 그중 9만 명이 지방대 몫이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경북 소재 대학들이 학생 정원을 가장 많이 빼앗겼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지난 2003년 이후 감소한 대학 정원은 10만 7천 명, 10년 전보다 무려 16%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은 8.3% 정원이 감소한 반면 비수도권 감소폭은 5명 중 1명꼴인 20.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과 경북은 무려 3명 중 1명꼴로 정원이 빠졌고 특히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만 명이 줄어 서울 감소 인원의 4배나 됐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불가피하게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한 결과라는 게 교육당국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2008년 이후부터는 서울소재대학의 경우 오히려 정원이 1,000명 넘게 늘어나는 등 정원 감축의 비수도권 편중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유기용 의원이 밝혔습니다. 새로 추진되는 구조조정은 모든 대학의 정원을 고루 줄여나가는 방식이 진행돼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량대학과 불량대학 간 옥석을 가려내는 작업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수도권 중심의 대학 정원 안배가 균형 발전의 중요한 축인 지방대 존립 근거마저 흔드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1명은 원자력 발전소 반경 30km 안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원전 반경 30km 이내 거주자는 420만 명으로 지역별로는 울산 등 대도시와 가까운 고리원전이 330만 명으로 가장 많고 월성원전이 133만 명, 울진 한울원전 8만 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방사성 비상계획은 원전 반경 10km 안에 거주하는 13만 명을 기준으로 방호물품을 구비하도록 해 방독면 등 방호물품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일본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산 농산물과 가공식품이 200톤가량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청주와 수산물 가공품, 양념젓갈 등 가공식품과 농산물이 458건, 200톤이 수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일본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도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식품검사소 인력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5년 동안 한국수력원자력의 고위 임원 퇴직자 중 59명이 관련 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일표 의원에 따르면 1급 이상 임원 출신의 한수원 퇴직자를 영입한 원전 납품업체는 44개사에 이르고
이들 업체는 지난 5년간 한수원 총 계약 금액의 42%인 6조 4천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홍 의원은 원자력 분야의 재취업 관행은 폐쇄적 문화 속에서 각종 비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한수원 퇴직자의 재취업과 퇴직자 영입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성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박병훈 의원은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해서 헌혈 활동을 권장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헌혈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에 대해 경비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상북도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 운용 계획 등 헌혈 권장 사업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데 오는 24일 경북도의회 제2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자신이 일하는 주유소 사장이 낙동강 살리기 건설 현장에 기름을 납품하면서 공급량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것을 알고 협박해 8,500만 원을 뜯어내 공동 공갈 혐의로 기소된 57살 유모 씨와 59살 권모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8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사기 행위의 공범으로 가담하고도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나빠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무장사지 관광객과 등산객들을 위한 무료 셔틀버스가 오는 12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행됩니다. 운행 구간은 보문단지 자동차 극장에서 암곡동 왕산마을까지며 운행 시간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달 말까지 수도 계량기 동파 방지팩 나눔 이벤트를 펼칩니다. 공식 블로그 맛있는 수다에 동파 방지팩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추천하면 500명을 추첨해서 동파 방지팩을 전달하고 추천인에게도 소정의 상품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 말까지 포항 지역의 토지 거래 면적은 13,820제곱미터로 경주 지역의 16,470제곱미터에 비해 19%나 적었습니다. 또 지난 한 해 동안의 거래 면적에서도 경주는 22,000제곱미터로 포항의 18,600제곱미터에 비해 15%가 많았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